아니, 찍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 자, 환자의 반응과 내가 치료할 때 느낌이 다를 때 어느 걸 믿고 치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뭐야? 예. 환자의 반응과 내가 치료할 때의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치료를 지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환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환자는 생각한다 이거잖아. 예.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떤 걸 믿고 치료해야 되느냐? 내 필에 의존해서 내 치료 방향을 고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환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 아니면 얼굴 표정 같은 이런 시그널을 보고 반응이 별로 안 좋다 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예. 지금 이게 궁금한 거잖아. 맞습니다. 자, 이거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내가 그때 얘기해 줬잖아. 내가 딱 봤을 때 치료를 여기까지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예. 더 건들면 정말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딱 이 양만큼만 치료를 해야 돼. 뭐 쉬운 예로 공깃밥 한 그릇이 밥 양인 사람한테 두 그릇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상태는 한 그릇이 맞는 건데 환자는 그걸 모르니까 두 그릇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야. 쉽게 예를 들면 그럴 때는 한 그릇만 주기 위해서 딱 자기 치료사의 피를 믿어야 돼. 그럴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4번, 3번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처음보다 나는 근육이 좀 풀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근육을 풀어도 처음 올 때보다는 좀 말랑말랑해졌어. 근데 환자는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 나는 예. 기대감을 갖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뭐 크게 처음하고 그렇게 차도가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뭐지? 하고 당황하게 되잖아. 예. 자,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내 피를 믿고 가야 되느냐? 아니야. 그때는 환자의 반응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딱 3회 안에 30% 통증 줄여놔야 된다고 내 얘기를 하잖아. 예. 그게 나와 환자와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제일 첫 단계야. 제일 첫 단계. 근데 네 번째가 되는데도 통증이 그렇게 막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변화가 없어. 예.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런 상황에 이제 많이 접하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확실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봐. 뭐 어깨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검사를 했는데 파열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스티프니스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밤마다 아프대. 엑스레이를 뒤져봤어. 칼시피케이션이 안 나와. 물론 덩어리가 작으면 엑스레이로도 안 나오기는 해. 근데 환자의 반응으로서는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열중 쉬어도 안 되고 팔이 위로도 안 올라가. 그러면 몇 번 만에 반응이 안 나와. 임프루브가 숄더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건 그냥 고수를 해야 돼. 그냥 그대로. 그럴 때는 예. 3회고 4회고. 그런데 이게 30%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거야. 고수하는데 고수를 하는데 30%는 줄여야 돼.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늘 중요해. 자, 환자가 이만큼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한 3번 정도 치료를 했으면 적어도 이만큼까지는 가줘야지. 그래야 내가 세운 어떤 방향이나 내가 세운 가설이 어느 정도 맞는 거야. 그 방향이. 예. 근데 임프루브가 안 나와. 근데 단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라는 그냥 심증만 갖고 있어. 치료사는. 예. 그런 경우는 안 되지. 환자의 반응에 맞춰야 돼. 빨리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강의에서도 그렇고 자기한테도 그렇고 내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자기 주관적인 어떤 그 확신에 빠지기가 쉽거든. 그게 집착으로 변할 수 있어. 나만의 세계에 빠져버린다고 말이야, 잘못하면. 예. 근데 잘 뜯어보면 내가 뭔가 평가가 부족했거나, 예? 내가 이 테스트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한두 개 테스트만 해본 것 같고 내가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그 치료를 밀고 나가는 건 아닌가? 검토를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허리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육이 많이 풀려 있단 말이야. 근데 환자는 계속 아프대. 그럼 그게 뭘 반증하는 거야? 내가 풀었던 근육이 통증의 소스가 아니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 잘못 짚은 거지. 맞습니다. 그지? 근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 그냥 그 피를 믿고 아 근육이 풀렸으니까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수해봐. 결과적으로 환자는 안 오지. 자기가 풀린 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져. 아무래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나한테 이거 준 걸 이렇게 보고 아 뭐가 고민인가 알 것 같아. 그냥 지금 그거 고민할 많이 시기이기도 하고 2년차 이제 1, 2년차 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환자의 반응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해. 환자의 반응을.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별 차도가 없다 하면 빨리 원인을 딴 데서 찾아야 돼. 못 찾겠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그게 필요해. 근데 그냥 내가 혼자 찾으려고 하면 그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예, 사실 나도 물건 어디다 놓으면은 나는 못 찾는데 우리 와이프는 여기 있잖아 하고 한 번에 찾아주는 거 있다? 예.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찾았다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그 환자 케이스를 갖고 서로 디스커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 어쨌든 우리 같이 공부하고 치료하고 하니까 혼자만 막 책 찾아보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책을 바라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다른 관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야 돼. 혹시 내가 뭐 빠뜨린 건 없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자기가 질문한 것 그 질문의 포인트에 맞게 답을 준다면 환자의 반응을 꼼꼼하게 살펴봐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3, 4회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환자의 반응이 이렇게 별로 좀 네거티브한 반응일 때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검사부터 하는 게 그러면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환자한테는. 신뢰감 들어.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를 해야지. 재검토를 하는 건 나만 재검토를 하는 거지. 혼자한테 환자가 그걸 알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는데. 그리고 사실 재검토를 한다는 건 그건 용기야. 사실 이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환자는 자기가 좋아진 것 같지 않다라고 나한테 말을 해버렸어. 치료사는 자신감이 떨어져. 아 환자면 그러면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사실 그리고 보통 보면 100% 헛다리를 짚지는 않아. 100% 헛다리를 짚지는 않아. 그럼 뭐 때문에 효과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냐? 거의 미세한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수정을 해도 한 20, 30%만 계획을 수정을 해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를 찾는 게 공부지. 그게 백페인 환자야. 자기가 스트레칭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거 마사지 적용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임프루브가 잘 안 나네? 그러면 뭘 바꿔볼 수 있어? 근력 검사 안 해봤잖아. 예. 예를 들자면 뭐 근력 검사 해보고 어디 위크가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아 이건 여기가 아직 근력이 보충이 안 돼서 자꾸 페인이 나타나는 건가? 이렇게 하나를 더 추론을 더 해볼 수 있고 그러면 근력 검사에서 스트레칭 시키면서 같이 엑서사이즈 시킬 수 있잖아.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보강해 나가고.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 내 계획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거를 보완해 나가라는 얘기야. 처음부터 가는 거는 아니지. 보완하는. 그렇지. 100% 헛다리 짚는 건 크게 없어. 정말 없어. 100% 헛다리 짚는 건. 거의 뭔가가 부족하거나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면 돼. 그거를.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래서 환자의 반응을 꼼꼼히 살펴봐라. 난 일단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1년차, 2년차 때는 그게 더 중요해. 예. 그 환자, 내가 저번에도 한번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고객의 필요, 우리는 병원 안에 있으면 환자의 필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그게 관건이야. 그게 우리는 치료 실력하고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그잖아. 예. 우린 뭐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환자가 병원에 오면 낫기를 바라지. 그게 환자의 필요야. 근데 그 필요를 무시하고 나는 다른 걸 치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환자가 나는 지금 이게 아파, 이걸 해줘 라고 하면 그 필요를 찾아서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없는지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야. 그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필요를 계속 꼼꼼하게 적고, 또 채워졌을 때 어떤 방법을 했더니 이 필요가 채워졌다, 이런 것도 기록을 해놓고, 이제 그게 공부지. 내가 그래서 아이패드에다 계속 차팅하라고 하고 기록하라고 하잖아. 다 연관이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차트에 뭐 무슨 테스트 양성, 뭐 어떻게 치료했더니 좋아졌다, 이게 적히면 안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1회에서 2회, 괜찮았어. 3회에서 4회, 뭔가가 난관에 부딪혔어. 그러면 그때가 공부야. 이 난관에 부딪혔다. 환자 컴플레인 뭐가 나왔는데 아직 나는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퀘스천 마크 달고, 이거를 위해서 뭘 해야 하지? 이거부터가 공부인 거야. 이거부터가 공부. 그러면 5회차, 6회차,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 그러면 성공이야, 그건.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나 비슷한 케이스가 환자가 왔을 때는 그걸 바탕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공부인 거야. 자기 그때 얘기했잖아. 실장님은 상담도 안 하고 별로 말도 안 하시는데 그냥 도수치료 받으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예약이 그냥 차지 않습니까? 자기 그때 그럼 궁금해 본 거 있지. 이게 연습이 훈련이 되면 그래. 나는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하면, 내가 굳이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그냥 예약을 잡아. 그 사람이 나 빈칸 있으니까 예약 잡으세요 이렇게 하잖아. 맞습니다. 보통 내가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자기는 지금 그 훈련을 조금씩 하는 거야. 조 선생도 그게 필요해. 지금은 병원에서 이제 배당받아서 치료를 하잖아. 근데 이제 또 혹시 다른 병원을 옮겨서 근골격계 쪽으로 가거나 도수치료를 하게 되면 이 예약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 병원에서 아마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아마 원장님이 배정을 해줄 거야. 그러나 부수적인 거, 재방문을 할 때는 내가 이끌어가는 거거든. 초지는 나한테 보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몫이야, 이끌어가는 거. 그러면 내가 그거를 확신시켜 줄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환자 팔로우업 전략. 팔로우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바로 얘기를 해줄게. 점심 때 내가 한번 비유적으로 말한 거 있지. 이거 유튜브에 안 한다 해놓고 말을 해버린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냐면, 나를 판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자,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구매자야. 나는 의료 서비스를 파는 판매자야. 그러면 내가 유일무이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밖에 이 의료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없어. 그럼 마케팅이 필요가 없겠지. 야, 나도 너 뭐잖아, 그지?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내가 설득을 할 필요도 없고 홍보를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바로 이렇게 병원들이 몇 개야. 내가 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다른 물리치료사도 한다 이거야. 그러잖아. 그리고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 시설이 좋고 대형화된 병원들이 더 늘어나.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든 거지. 계속 경쟁이 가속화될 텐데. 이제 두고 봐. 계속 경쟁이 가속화되고 도수치료 단가가 낮아져. 높아지질 않아. 앞으로 향후 5년, 7년간에는 도수치료 단가가 낮아질 거야. 더 높아지지 않아. 지금이 피크야, 도수치료 단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경쟁을 해야 돼. 인센티브제인데 도수치료 단가가 낮아져 봐.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인센티브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왜 지금 실손보험 그 체계도 바뀌잖아. 다 맞물려 있어. 자,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야 돼. 그럼 팔로우업이 중요한데, 내가 방금 말했잖아.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잘 팔릴까? 치료 공부만 한다고 잘 팔려?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좋으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에 노점에 수박을 판다고 생각해보자. 여름에. 그러면은 수박만 딱 놔두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도 나도 수박 사가? 그러면 이렇게 막 내가 수박에 대해서 이 수박은 농도가 몇 프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해봤을 때 수박이 더 잘 팔립니다 하면 사람들이 수박 사가? 재밌어? 흥미가 없잖아. 예. 그지? 자, 정말 잘 파는 사람들은 뭔가 사람의 시선을 쉽게 빼앗아 오고 뭔가의 그 고객 상대라는 몇 마디 말 오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도록 일으켜, 마음을. 그렇게 해서 구매가 행해지는 거야. 장사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거야. 단순히 환자가 필요 없는 거를 불필요한 거를 사게 만드는 게 장사가 아니야. 장사라는 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 행위야. 자, 이제 이걸 우리 업무에 적용을 시켜보자. 자, 물리치료 서비스를 나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환자에게 제공을 하지. 예. 그잖아. 그러면 환자가 이 사람 갖고 있는 서비스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각인시킬래?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자네들이 해야 할 일이야. 팔로우업? 자,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아까도 자기가 얘기했잖아. 나 별로 말 안 한다고. 예.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지금부터 환자를 자꾸 어떤 말을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는 내가 센터 했을 때도 썼던 방법인데, 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올 거고요, 이런 치료를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올 겁니다. 이 치료는 이게 단점이고 이 치료는 이게 또 단점이에요. 선택은 환자분께서 하셔서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하나 가정을 해볼게. 자, 도수치료가 30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근데 30분짜리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또 1시간짜리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셔서 예약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30분짜리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짜리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예.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게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정은 고객이 내리도록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걸 하시면 이게 하고 이게 있고 이게 좋은 거예요. 자꾸 환자를 내가 스스로 다가가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끌으려고 하면 환자는 더 멀리 떠나. 그게 고객의 심리야. 자기도 어디 가봐. 음식점에 갔는데 나는 저걸 먹고 싶은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뭐 이게 맛있어, 이거 먹어봐 하면 먹고 나서도 그게 맛있게 느껴져.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들잖아. 예. 자, 제대로 된 여러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설득에 가까운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짜 순수한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이라는 건 A라는 것과 B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아까 그 고이성님 같은 경우도 예. 도수치료 다음 주 끝까지 예약 잡고 가잖아. 예.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결정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게 장사의 원리하고 똑같아. 근데 그걸 물건을 팔 때와 우리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팔 때와는 다른 거지. 그게 진짜 자기들 이거 잘 기억해도 오늘 이후로는 절대 못 들을지도 몰라. 유튜브에 내가 이 내용을 올려놓으면 계속 들을 수는 있겠지만 편집은 되겠지. 여기서 들어가는 예.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건 환자가 나에게 와야 끝까지 가봐야겠다, 이 사람이라. 이 마음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이 마음을 갖기까지는. 몇 번 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 요즘 어깨 환자 많이 오잖아. 예. 이제는 어깨가 다 나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깨요 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 예. 나 많이 나았어 하는데 그러면 졸업해볼까요? 나는 졸업해볼까요? 대놓고 그러잖아.
그럼 오늘 졸업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 그냥 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거든요. 나는 사실 다 나아줬기 때문에 할 게 없거든. 뭐 3회 만에 좋아지든 4회 만에 좋아지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당신 상태 이만큼 좋아졌고 이제 병원에 올 필요는 없어. 대신 내가 알려주는 운동만 하면 돼. 근데 환자는 이미 이 사람한테 가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 신뢰감이 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래도 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써.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설득에 가까운 설명을 하면 이끌려서 돈을 쓰는 것처럼 느껴져.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아까 조 선생 얘기했잖아. 치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의 느낌과 뭔가 내가 필요치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환자는 생각하는데 그 비용과는 다른 거야.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근데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진짜 설명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뭔가 자기들이 부족한 지식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막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는 게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 대신 알아봐서 내가 공부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단점만을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장점만을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명료한 전달이야. 정보 전달.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고 선택은 환자한테 맡길 때 그게 가장 깔끔해. 그리고 그게 팔로우업이 제일 잘 돼. 본인들도 이제 한 2, 3년 있으면 이제 도수치료도 이제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사이다 같은 느낌이 나야 돼. 고구마 같은 느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딱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시원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게 팔로우업의 제일 기본이야. 그게 제일 기본.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치료 직후에 어떠세요를 묻는 것보다는 자, 오늘 치료 다 됐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설명했던 멘트 있지. 다음에 오실 때 좋아졌는지 그대로인지 아니면 건드려서 더 아픈지 셋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변화에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지으라고 그랬지. 예. 그지? 치료하고 나서 바로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처럼 환자는 생각을. 그 질문은 정말 금기야. 금기. 정말 금기. 네? 앞으로 그 멘트는 뭐 자주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특히 어떨 때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좀 몇 회 치료를 했는데 도전이 안 됐어. 크게 변화가 안 나오는 환자를 할 때는 치료를 해놓고 막 여러 가지 치료해 주잖아. 막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 막.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 막. 그래갖고 좀 어떠십니까? 하면 반응이 마지못해서 정말 좋아요. 소울 없이 괜찮아요? 왜? 근데 그게 정말 소울 없이 느껴지거든. 그건 정말 금기야. 금기. 정말 금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환자의 반응에 맞추는 게 필요한 거지. 내가 그걸 알려고 막 자꾸 환자한테 물어보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아. 그건 팔로우업에 절대로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 절대로. 물론 이제 통증 변화를 보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는 볼 필요는 있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안 돌아간 사람을 치료를 하고 나서 한번 돌려보세요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가 평가는 해볼 수 있어. 평가는. 근데 방금처럼 주관적인 통증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허리가 아픈 환자거나 아니면 뭐 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어깨 통증인데 뭐 무브먼트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통증과 관련된 그런 경우는 아까처럼 치료하고 나서 자, 다음에 오실 때 세 가지 중에 변화가 나오는데, 반응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치료 방법을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까지
알려드린 이 운동과 이 운동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끝! 그러면 환자한테 공이 간 거야. 운동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변화 안 알려달라고 했잖아. 근데 환자가 다음에 왔어. 근데 내가 물어보지. 그 셋 중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환자가 막 그때서 생각해. 이 사람 내가 시킨 거 안 했네. 자, 운동은 이거 하셨습니까? 아니, 못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분 내가 시킨 거 하나도 안 했네. 자, 환자분한테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반응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크게 지금 뭐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아니면 어디 건드려서 더 아픈지 이걸 좀 바쁘신 상황이라 제대로 체크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환자분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 또 오늘 치료를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꼭 변화를 체크하시고 다음에 오실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제가 질 높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야. 그러면 자기 치료도 질서가 잡혀. 막 여기저기 안 해도 돼. 그 변화에 맞게 하면 돼. 그러면은 왜 이게 좋은 접근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환자가 왔어. 근데 환자가 선생님 허리는 좀 나아졌는데 어깨가 좀 아픈데요? 그러면 난 어디 치료하면 돼? 어깨가 메인으로 하면 되잖아. 그지? 막 허리까지 다 막 긴 시간 동안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어깨에 집중하면 되잖아. 그잖아. 어떤 환자는 어깨가 괜찮아졌는데 허리가 아프대. 그럼 허리에 메인으로 하면 되고 내가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는 나를 대할 때 사이다 같은 맛이 나. 이 사람 시원시원하네. 아픈 데를 해결해. 답답하진 않다. 이 사람이 깝깝한 사람은 아니구나. 환자는 뭘 보냐면 치료사도 사람이잖아. 물리치료사도 어떤 분은 말하는 게 답답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환자가 보기에는 같은 지식을 전달하더라도 막 쉽게 예를 사용해서 그냥 정말 뭐 한 1분 설명했는데 이해가 쉽게 설명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5분, 6분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는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사람이 있어요. 환자는 그것만 듣고도 이 사람이 실력이 없네 있네를 판단을 해버려. 테크닉이 좋네 안 좋네를 떠나서. 접근방식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돼. 그래 도수치로 빨리 올라와. 그 이제 5년차, 6년차, 7년차 되는 사람도 이거 잘 안 되는 분들 많어. 팔로워. 상담이 약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 조 선생도 이거 꼭 새겨둬.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없어? 환자 팔로워. 그러면 이게 좀 팔로우의 좀 핵심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는 거랑 이제 그 환자 대화의 주체를 이제 그러니까 결정의 주체를 환자에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했어? 그게 중요하지. 진짜 중요해. 결정을 내가 지으려고 하면 안 돼. 네,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대부분 그러신 거 아닌데 몇몇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치료 방법이 됐든 뭐 그런 계획이 됐든 이런 거에 관해서 그럴 때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될 상황이야. 그게 제일 안심해야 될 상황은 꼼꼼하게 따져보는 분들이 제일 안심해야 될 상황이야. 근데 나보고 알아서 해달라? 그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그게 환자가 자기가 결정해야 할 부분을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고 치료사에게 맡긴다? 그것도 몇 번 보지 않은 치료사한테 맡긴다? 제일 위험한 상황인 거야. 그게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치료사가 알아서 해달라. 그건 위험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정말 순수하게 나를 믿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물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갖출 애티튜드는 다 갖춰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래도 일단 제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치료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2회차 3회차 넘어가서 제가 다시 이런 질문을 다시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치료 받으시면서 좀 좋아진 부분은 무엇이고 변화가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직접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다시 평가할 부분을 평가하고 또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운동이나 이런 걸로 더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혼자 다 뭐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사실 물리치료사가 뭘 알아서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겠어, 환자한테. 그게 제일 위험한 게 2회차 3회차 내가 알아서 그냥 해버린다? 근데 4회차 5회차가 됐는데 변화가 별로 안 나와.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오로지 치료사들 책임 아닙니까? 왜냐면 아니, 책임을 떠나서 환자가 자기 상태가 뭐 어떻게 됐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시작을 했어. 근데 치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당신이 지금 이게 문제였는데 내가 이게 치료를 했다, 근데 아직도 변화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때 환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 배신감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이진 않겠지만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 선생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꼭 창구를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 소통의 창구를. 그거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야. 오히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 치료는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제일 좋아, 사실은. 오히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잘 따라와. 또 그런 분들은 정보를 원해. 예.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싶어 해.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정보를 주고 내가 결정을 하게 만들어 주네.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중요해. 자네들은 요즘 세대는 더 그런 거 더 민감하잖아. 예. 어? 다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호구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불필요한 치유 해갖고 뭐 찍어가는데 한 40만 원. 저거도 맞습니다. 불필요한 치료 스케일링 하러 갔다 40만 원 걷고 오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관절 부위에 파열음, 딸깍딸깍 걸리는 느낌, 예. 그걸 말하는 거지? 파열음이란 게. 예. 자, 이때 관절 가동술, 모빌리제이션이 잘못된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운동 치료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예. 그럼 어느 관절이야? 관절 부위에 파열음이 있다고 하면? 이거 어깨 관절. 숄더에 예. 딸깍딸깍 걸리는 느낌이 있다. 어떤 동작에서? 일단 플렉션 할 때랑 AB 덕션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막 파이로 자주 들리지 않는데 플렉션 할 때 좀 자주. 팔을 올릴 때, 예, 플렉션 올릴 할 때 접근. 예. 근데 모빌리제이션을 해봤어? 조금 해보긴 했습니다. 왜냐면 더 심해져? 파열음은 이제 자주 들리고 통증은 그렇게 심하시진 않으신데 그냥 파열음은 조금 이제 할 때마다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면은 그 소리가 나는 원인이 중요하잖아. 예. 소리가 나는 원인이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통증이 같이 유발되느냐 아니면 소리만 나느냐, 그거에 따라 또 방향이 달라지고. 예. 일단 그냥 소리만 난다 생각할 때는 운동 치료를 해주면 더 좋아져. 운동 치료를 더 해주면 좋아지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포함시켜주면 더 좋아져. 예. 그게 그런 경우가 많아. 모빌리제이션 해가지고는 크게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 나도 해보면.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정확히 어떤 동작에서 어떤 각도일 때 소리가 나느냐, 그거를 알아내야 거기에 맞는 운동 처방이 가능하겠지.
이게 뭐 바이셉스 테너 롱헤드에서 나는 부분인지 아니면 헤드가 돌아가면서 뭐 리가먼트들에서 소리가 나는 부분인지 그쪽 연접된 부분에서 예. 뭐 스카티슈 형성되면서 소리가 나는 부분인지 그걸 모르잖아. 정확한 거는 여기를 째봐야 알지. 스카티슈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특정한 각도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이 있을 거야. 근데 각도하고 예를 들어서 안 맞아. 내가 그때 줌 강의 때 알려줬지만 뭐 이렇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했을 때는 어퍼 쪽에 캡슐이 딱 텐션이 걸리는 예. 거고 뭐 이런 일련의 내가 그 내용을 알려줬잖아. 예. 근데 그거하고 안 맞아. 소리 나는 부위가 내가 촉진을 해보면 딸깍딸깍 걸리는 부위하고 안 맞네? 예. 그럼 뭔가를 의심을 해봐야 돼. 무조건 운동치료 처방부터 할 게 아니라. 근데 소리 나는 건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뭐 인스타빌리티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보통 보면 운동치료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주면 소리가 작아져. 희미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관절 가동술보다는 운동치료가 낫다. 근데 특정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체크해 나가고 또 거기에 맞는 운동이 뭐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잠깐 미리 언급했던 얘기인데 왼쪽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데 골반이 너무 아파서 통증이 심해져서 허리로 올라왔다.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그건 환자의 주관적인 이야기지. 예. 문진을 했을 때 예. 처음에 골반부터 아팠고 그 다음에 허리로 올라- 아프게 됐다는 게 환자의 이야기고, 하지만 진단을 해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치료사의 생각이네. 허리가 메인이라고 생각한다. 예. 환자는 골반부터 아팠다고 이야기했지만 치료사 본인은 허리라고 생각한다. 왜? 이게 룸바 레퍼드 페인일 가능성이 있다. 저리거나 신경 증상이 없었고 예. SLR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어떤 반응이 안 나오더라. 근데 이게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골반 문제인 건지 헷갈린다 이 말이지. 예. 혹시 뭐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아? 본인이 질문한 거랑 지금 내가 이해한 거랑 맞아? 예.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려줄게.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는 테크닉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것보다 접근 방식을 알려줄게. 환자가 펠빅이 먼저 아프다 그랬지. 예. 그럼 펠빅을 보는 거야. 음. 룸바로 넘어갈 근거는 없어. 왜 그러느냐? 예. 자, 룸바 치료해서 좋아졌습니까? 아직 두 번째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 두 번째 했다 하더라도 아직 두 번째 안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안 하고 처음 왔어? 예. 근데 처음 치료하고 비포 애프터 보니까 어때?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 예. 이럴 때는 펠빅부터 보는 게 맞아.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지. 어디부터 아파갖고 어디로 갔다, 혹은 네. 뭐 어디부터 아팠는데 다리로 내려갔다. 네. 자,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허리가 아파. 그러다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허리가 안 아파. 다리만 아파. 자, 그럼 환자가 왔어. 다리가 아프다고 와. 그러면 다리 치료할까요? 허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다리만 아픈데? 그러니까 그 허리로 인해서 허리가 먼저 아팠잖아. 아 그런 디스크의 증상이 그렇다니까. 보통의 경우 아큐트나 다른 디스크가 센트럴 타입이나 이렇게 빠져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부르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통증의 변화는 백페인이 먼저 있다 밑으로 내려와. 백페인이 먼저 아프다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이제 이 환자는 왼쪽 펠빅이 먼저 아팠네, 엉덩이 부분이. 예. 그러다 허리로 올라왔어. 그럼 어디를 먼저 보는 게 일보니까 왼쪽 펠빅부터 봐야지. 자기는 허리 치료했지. 예. 그러면 이제 골반은 혹시 검사를 해봤어? 그냥 가볍 왜 아플까라는, 왜 이 사람이 골반이 먼저 아프게 되었을까라는 어떤
거를 바탕으로 왜 이 사람이 골반부터 아팠지? 에 대한 테스트나 확인이나 근데 뭐 위치 골반 위치나 이런 것도 테스트해보고 이제 골반 위치가 어디쯤이었는데? 그 랜드마크 촉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틀어지면 이렇게 보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거에도 이제 큰 그렇게 뭐 영향이 있을 만큼 큰 차이는 없으시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예. 골반이 어디가 아팠어? 왼쪽 어느 부분? 그 왼쪽 뭐 SI 조인트 부분이요? 아니면은 뭐 저기 뭐 글루티알 머슬 뭐 이쪽 일리아 크레스트 일리아 크레스랑 그 맥시머스 그쪽 사이 쪽에 이제 그쪽에 좀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쪽이지. 네. 그러다가 이제 허리가 아팠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은 엉덩이가 아픈 시점과 허리가 아픈 시점의 그 차이는 시간의 간격은 그러니까 1개월 전부터 이제 좌측 그 엉덩이 쪽에 아프셨다 했는데 그러고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이제 1, 2주 뒤에 거의 허리까지 좀 타고 올라가서 그게 좀 계속 2주 동안 지속돼서 이제 병원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발목 삐어본 적 있어? 전 많습니다. 그냥 피워보죠. 자 발목 삐면은 짤뚝짤뚝 걷게 되지. 예. 그러면 발목만 계속 아파? 허리도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지. 예. 그럼 허리 치료할 거야? 발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 골반이 아프니까 허리를 더 과하게 쓰게 되잖아. 예. 그럼 허리가 아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벌써 이게 어디까지 나갔냐면 레퍼드 페인까지 나가버렸네? 과도한 확장이지. 이거는 추론의 확장. 예. 근거가 부족한. 힙 조인트 근력이 떨어져서 이게 골반 쪽에 페인이 올 수도 있고 골반 쪽에 트리거 포인트나 이런 것 때문에 페인이 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지속이 되면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면 막 허리를 막 이렇게 좌불안석 하잖아.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허리까지 긴장이 들어간 거야. 근데 그거를 룸바 레퍼드 페인으로 봐버리면 레퍼드 페인이 뭐야? 영원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묻니? 연관통인 걸 몰라서 묻니? 연관통이 왜 생기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룸바 레퍼드 페인 원인이 뭐야? 뭐 때문에 레퍼드 페인이 나타날 수 있어? 아무래도 스티프니스나 이제 뭐 트리거 포인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거밖에 없어? 디스크도 혹시 그런 부분들 디스크? 아니 이제 무브먼트에 조금 이제 그 무브먼트 조금 적어지면 자, 라디에이팅 페인하고 레퍼드 페인하고 뭔 차이야? 이거 내가 한번 알려준 적 있지. 그 신경학적인 부분이랑 이제 레퍼드 페인은 레퍼드 페인도 이제 신경학적 부분도 이게 라디에이팅 페인은 이게 분절에 따라 신경 분절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라디에이팅? 레퍼드 페인. 사실 그 원인 차이지 않나 이런 게 차이가. 자, 일단 너무 복잡하게 일단 나중에 그건 내가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물리치료실에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통증은 레퍼드 페인이야. 라디에이팅 페인은 그냥 보내. 여러분 연차에는 감당이 안 돼. 라디에이팅 페인은 보내. 예. 그건 수술 증상이야. 레퍼드 페인은 좋아지게 할 수 있어. 근데 레퍼드 페인의 원인에는 머슬만 있는 게 아니야. 파셋 조인트에서도 올 수가 있고, 그 너브에서 오는 그 파셋 옆에 지나는 그 우리 블럭 주사 논다고 하잖아. 통증학과에서 하는 예. 그런 관계에서 레퍼드 페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트리거 포인트에서 오는 레퍼드 페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 레퍼드 페인의 개념은 커. 레퍼드 페인의 개념은. 근데 봐봐. 힙 조인트 영역 그 주변을 해결하면 끝날 문제를 자기는 지금 룸바 쪽으로 넘어가서 레퍼드 페인까지 지금 보고 있다 이거야. 너무 크게 본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무 크게 나가버린 거야. 추론이 너무 앞서가 버린 거야. 바로 나는 내 앞을 먼저 보고 여기가 안 되면 추론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긴 펠빅부터 하다가 허리가 왔어? 이거 허리에서 거꾸로 내려온 거 아니야? 자기는 반대로 추론한 거잖아.
그러면 환자의 말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봐봐. 아까 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발목이 삐었지. 예. 그래갖고 나중에 쩔뚝거리다 보니까 엉덩이가 아픈 거야. 근데 물리치료사가 당신 엉덩이가 약해갖고 발목을 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니? 발목이 나는 발목 뛴 후로 엉덩이가 아팠는데 그전에는 안 아팠는데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니? 그지? 예. 그러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말하는 물리치료사와 또 다른 병원에 갔는데 아 이거 발목 대고 쩔뚝거리니까 여기가 조금 과긴장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발목 치료해주고 엉덩이는 조금 긴장 풀어지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내 생각하고 이 사람 생각하고 똑같이 일치해. 그리고 이게 더 합리적이야. 자 누구를 신뢰하겠어? 합리적인 선택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골반이 먼저 아프고 허리로 올라간 통증을 나는 허리 문제로 보고 있다. 환자한테 허리 때문에 아프다고 얘기했어? 하진 않았습니다. 얘기하진 않았지? 아주 잘한 거야. 아주 잘했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치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라니까? 어렵게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아, 골반 먼저 아팠어? 그러면 골반 먼저 좀 치료해 보시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 나한테 그 오시는 분 있잖아. 오늘 4시에 오셨던 분. 아 예. 발목에 수술하신 분, 핀 박혀 있는 분. 예. 그분 메인이 버턱 페인이야. 다른 병원 돌아다녀봐도 다 사이아티카에.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나사. 예. 그럼 나 뭐 했냐? 발목 치료랑 같이 했어. 그랬더니 열흘간 통증이 없어갖고 안 오다가 다시 아파갖고 왔잖아. 예. 바로 변화가 나오잖아. 그럼 환자의 말을 잘 듣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환자가 주는 단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임의대로 걸러낼 근거를 충분히 갖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자, 다시 설명할게.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예. 환자가 골반이 먼저 아프고 허리가 아팠다. 그럼 당연히 어디 치료해야 돼? 예. 골반 봐야 돼. 골반 봐야 돼. 근력이 약화됐을 수도 있고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어. 응? 그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집중해보고 변화를 봐야 돼. 그리고 허리가 좋아지나 봐야지. 그러려면 일단 골반 위주만 치료를 하고 허리는 건들지 말아야겠지. 예. 그래야 내가 이게 이 사람이 골반 때문에 허리가 골반 치료해서 좋아진 건지 허리 때문에 좋아. 허리를 건드려서 좋아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일단 내가 골반이 원인이다 하면 골반만 집중하는 거야. 이럴 때는 허리는 냅둬. 그리고 설명을 해. 환자분 여기저기 건드려 놓으면 제가 어디를 건드려서 좋아진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리가 아프시다고 골반이 먼저 아프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골반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까지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한번 느껴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변화에 맞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야. 아 요즘 실력 올라왔다. 이거 홈런 몇 번 쳤거든 사실. 그거에 보고 이제 원샷 원킬이랑 아주 그냥 홈런 쳐가지고 환자분이 그냥 야 이거 도수 치료 안 받아도 되겠다 막 실장보다 낫네 막. 이게 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그래 지금. 눈이 좋은 거 같아. 아니 뭐 조심해. 마음속에 아니 내가 토스 치료해도 되지. 무슨 그런 개념을 하다가 이제 좋지 않다. 아무튼 조심해 대처하겠습니다. 초심 중요해. 환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 어디 저기 그냥 골반 아픈 사람 룸바 레퍼드 페인 환자로 그거를 둔갑시켜가지고. 저도 책을 좀 보다. 어떤 책? 그때 시장을 보신. 내가 준 책. 그리고 여러 개 찾아보다. 책 많이 보지 마라. 제발 부탁하니까 책 많이 보지 마라. 네, 많이 보지 말라 했었는데. 제발 책 많이 보지 마라. 진짜 아이러니하지? 제발 책 많이 보지 마. 이런 현상이 생긴다니까. 제발 책 많이 보지 말고 환자 말에 제일 귀 기울여.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자, 다음. 아큐트 백페인 환자에게 저는 보통 가볍게 풀어준 다음 스트레칭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치료를 하고 마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마무리로 그러니까 백페인, 아큐트 백페인일 때
소아스 엑서사이즈를 하고 난 후에 치료를 마치는 게 좀 더 효과적. 좀 더 효과적인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 배경으로 한번 다시 얘기해봐. 그 배경으로 그 실장님 환자랑 저 환자랑 그때 똑같은 이제 도치료가 아니 그때도 실장님도 일반 치료 하셨지 않습니까? 매뉴얼 치료, 저도 매뉴얼 치료인데 치료 시간도 거의 비슷했고, 근데 이제 환자 이렇게 증상이나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아큐트 백페인이 온 그런 원인들도 그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거의 그런 환자들은 증상들도 동일하다 보니까 동일한 증상으로 왔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런 환자들을 똑같이 이제 치료했을 때 물론 이제 치료적인 스킬적인 부분들이나 이제 이런 건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 4, 5회에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하고 해서 했는데 4, 5회 뒤에 이제 조금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장님은 이제 거의 소아스 이제 그 엑서사이즈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 진짜 한번 치료하고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해서 이제 바로 그 졸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소아스 엑서사이즈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좀 합리적인 또 이런 추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야. 결과가 끝난 건가? 너는 한 방에 해서 좋아졌는데 나 지금 3번 4번 해도 안 좋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장요근 엑서사이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환자마다 다르니 어땠습니까? 자, 이게 자꾸 끊긴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 장요근 운동을 시킬 때는 예. 딱 사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를 하냐. 매뉴얼을 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인이 있고, 아큐트 페인 중에 예. 이건 엑서사이즈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하는 사인이 있어. 그 사인이 다른 거야. 다른 겁니까? 그냥 자기가 모르는 건 그 사인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인들은 문진을 통해서 그러면 아니? 다른 뭐 한 번에 그거를 낼름 받아 먹으려고? 또 이제 구독자분들 그거 한 번에 낼름 받아. 아니 그건 구독자하고 상관없어. 내가 말을 했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돼. 보통 장요근의 문제 갖고 오는 경우는 룸바 전략을 써. 플렉션 하는 거를 보면 플렉션을 하는 거를 보면 힙 힌지가 잘 안 돼. 근데 해갖고 와. 그거 같은 경우는 바로 엑서사이즈를 하면 좋아져. 이해돼? 그러니까 힙힌지가 안 돼서 룸바부터 이렇게 평상시에 힙 조인트를 잘 못 쓰는 분이야. 예. 평상시에 그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그 패턴인데 아큐트 페인이 온 거야. 그러면 안정화 운동을 하면 많이 좋아져. 그때 사실 한 소아스 엑서사이즈 막 하다가 갑자기 주차 단속 와갖고 차 빼러 갔잖아. 그때 그냥 뛰어나갔잖아. 뛰어나가셨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잡히면 그렇게 좋아져. 그게 이제 힙 전략이 아니고 룸바 전략을 평상시에 썼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 근데 이게 힙 전략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아큐트 백페인이 오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 더 뒤뚱뒤뚱거리면 좀 엉덩이가 뒤로 빠져. 그런 경우는 소아스 엑서사이즈 바로 해도 효과가 없어. 매뉴얼을 해야 돼. 일단 1번으로. 이해돼? 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힙 전략이 됐던 그 룸바 전략이 됐던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이제 그 치료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치. 자, 그럼 내가 퀴즈 낼게. 자, 걸어 들어오는데 엉덩이가 왼쪽으로 빠졌어. 그 걸음걸이를 보고 힙 전략인지 룸바 전략인지 알 수 있어? 지금 제가 말입니까?
저는 지금 못 해봤어요. 모르지? 예. 그러면 자기가 내 말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럼 방금 이해했다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제 그러니까. 아 그걸 이해했다고? 예,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아 맞습니다. 그걸 이해했어요. 내가 그래서 골반을 빨리 어떤 뭐 강의가 있으면 빨리 들으라 하는 이유가 예. 골반 메커니즘을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되거든.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펠빅에 문제가 없는 분이야. 룸바 때문에 그래. 룸바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 힙 조인트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 아큐트. 펠빅하고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달라 모양이. 그 걸어올 때 이제 걸어올 때 모양이 달라. 그러면 그걸 테스트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지. 머슬 스트렝스닝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걸음걸이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룸바다, 펠빅이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무조건 장요근 운동을 마무리로 하는 게 이득이냐 아니냐 이게 논점이 아니야. 증상에 따라 그걸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야. 그 모양이 달라. 보통 이렇게 오시면 허리 짚고 오시는 분 같아서 아큐트 오면 이렇게 허리 짚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럼 대부분 허리야. 다 대부분 허리인 것 같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오지. 예.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막 손을 짚고 온다? 예. 그럼 대부분 본능적으로 아픈 데를 짚어. 어떤 분은 세이크럼 짚고 와. 뭐 어떤 분들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짚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아파가지고 뭐 일어설 때? 일어설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고 짚고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짚고 일어나는 건 다르지. 그렇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계속 그거 보다 보면 보여. 보다 보면 보이고 안 보여도 괜찮아. 테스트 해보면 돼. 테스트 해보면 돼. 룸바 익스텐션 시켜보고 플렉션 시켜보고 또 힙 익스텐션 시켜보고 근력 검사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나와. 그냥 뭐 긴 시간 아니어도 테스트 할 수 있거든. 예. 만약에 이거 안정성 문제인데 한번 운동시키는 거고 이건 좀 틀어졌다. 이건 좀 매뉴얼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매뉴얼도 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에도 최선을 다해. 예. 그러면 되지 뭐. 골반에 틀어진 부분이 없는데도 근육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지 생길 수 있지. 그럼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틀어짐 이런 게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근골격계적 이제 좀 이렇게 골반이 틀어짐 됐다 그런 게 발생할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 그럼 그런 거 없이도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올 수는 있지.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비대칭을 일으킬 정도의 불균형이라면은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겠지. 이미 네. 뭐 예를 들어서 가방을 한쪽으로 맸어. 그건 한쪽으로 매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예. 사실 그런 부분은 불균형이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특별한 어떤 골반에 틀어진 부분이 없다. 내가 뭐 랜드마크를 딱 봐서 이렇게 했는데 틀어진 부분은 없어. 예. 그러면 꼭 그거를 근력이 다 양쪽으로 정상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근력 검사를 해보면 한쪽보다 강할 수 있어. 반대로 한쪽보다 약할 수 있어. 근데 아직 틀어지진 않았네? 그건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야. 무조건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다 해서 골반이 한쪽이 왜 안 틀어졌지? 이런 추론은 잘못된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안 틀어졌는데도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근력은. 다행인 거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약화된 근육을 그냥 미리 강화시켜주면 사전에 그렇게 뭐 틀어짐을 예방할 수도 있. 흔들지 마. 자꾸 이거 참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흔들어. 또 이런 카메라 워킹 또. 근데 사실 그 틀어진 부분, 위크된 부분 찾아갖고 그거를 스트렝스닝을 시키잖아. 예. 항상 스트렝스닝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 환자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
사실 인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까 내가 설득을 하면서 내용 전달하지 말라 그랬지. 내용에 설득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치료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마찬가지인데 다. 예. 운동에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전혀 알지를 못해. 불편함이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위크가 있네? 근데 펠빅이 레벨이야. 레벨이라는 건 수평이라는 얘기거든. 지금 골반 얘기를 했으니까. 예. 자, 생각해보자. 양쪽 엉덩이 근력이 불균형인데 펠빅이 레벨이야. 그럴 수는 있잖아.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이건? 다른 한쪽에서 그걸 보상해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보상작용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적응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걸 또 그걸 문제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냥 일상생활에 이게 문제가 없어 이거를. 예. 이게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이 환자가 느낄 때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병원을 온 게 아니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거저거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불균형이 있네? 그러면 그거를 막 부과시킬 거야? 일단은 환자 불편한 것부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정보만 제공해. 여기가 좀 약하네요. 일단 여기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거지. 여기가 불균형이라 이거 운동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골반 틀어집니다. 예. 막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내가 환자한테 정보를 주면 부담을 느껴. 이거 여기 좀 신경 쓰세요. 그냥 가볍게 정보 전달하고 넘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 이건 여기 자기가 지금 질문 이렇게 해줬잖아. 틀어진 부분이 없는데도 예. 근육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가? 생길 수 있고, 역으로 근육 불균형이 생겨서 설사 틀어진다 하더라도, 거꾸로 설사 틀어진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고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걸 문제로 병원에 오지를 않은 건데, 내가 그거를 문제를 지적을 해서 환자에게 이게 문제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 자기 틀어져 있어 안 틀어져 있어? 몸 틀어져 있습니다. 자기 틀어져 있어 안 틀어져 있어? 무조건 들어있어요. 나도 좀 틀어져 있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병원 가? 안 갑니다. 난 온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기 애려서 온 거거든. 근데 막 몸이 틀어져서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자칫 잘못하면 막 그렇게 확장이 되거든. 아까 자기 골반 아팠는데 허리까지. 허리 레퍼드 페인까지 가는 거. 야, 그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내가 설명 위주로 이렇게 해줬는데 예. 주로 상담에 많이 초점이 막혀져 있잖아. 예. 내가 자기한테 얘기했지. 결론을 말하면 자기는 잘 팔리는 사람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물론 치료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이 뜻인데 일단 잘 팔리는 사람이 돼야 돼. 잘 팔리려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야 환자가 나를 찾아. 잘 팔리는 물건은 뭔가 이유가 있지. 예. 대중성 있는 물건들,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건 잘 팔리잖아. 예. 우리 아기 독수리의 치료가 잘 팔리는 치료가 되려면 환자가 인지를 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되고, 이것이 내 주변 사람한테도 필요하다고 홍보가 돼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팔리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센스도 필요하고 정확한 설명도 필요하고 그에 알맞은 내 어떤 치료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고 또 환자하고 상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하나의 종합이 되는 거야. 장사 잘하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 매출이 많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뭐 비수기 성수기 이런 거를 떠나서, 뭐 계절 장사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잘 팔리는, 쉽게 말하면 자꾸 환자가 나를 찾아와. 끊이지를 않고 자꾸 뭔가 이어져. 그건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나한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자꾸 나한테 예약을 줘도 내가 그걸 못 받아 먹고 2번, 3번이면 그냥 떨어져 나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치료적인 것 때문에가 아니야, 그건.
대부분 보면 치료적인 것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잘 팔리는 뭔가를 찾아야 돼.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조금 질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어느 정도 좀 내가 했는데 치료 실력은 처음 입사할 때보다 많이 늘었어. 치료 실력은 치료 실력은 더 늘었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인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치료 실력은 더 늘었어. 환자분들이 얘기를 해. 아 많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막 일시적으로 뭐 환자 증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줄었을 때는 아 내가 왜 잘 안 팔리는가 배움의 기회로 삼고 환자가 나를 많이 찾을 때는 내가 자만하면 안 되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해서 늘 자존심 갖고 그 페이스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해. 막 그냥 환자 많다고 내가 막 너무 막 늘어지면 안 되고 풀어지면 안 되고. 예. 응? 뭔 말인가 알았지?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어?